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실무하면서도 자주 경험하는 부분도 있고 위기의 자영업자 상황, 이제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주변에서 간혹 이런 경우를 접해요. 회사를 잘 다니시다가 내가 하면 다르겠지? 남들은 망하더라도 난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시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제 나이대에 회사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뭔가 회사 생활이나 여러 가지의 좀 회의를 느끼고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최근 보도 등에 따르면요, 자영업자의 이제 대출 연체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는 여러 가지 조사 발표가 있었어요. 뉴스 기사도 이걸 다뤘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가입하는 노란우산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소득공제 때문에 신청을 하고 압류금지라는 조건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 성격으로 사용하려고 한 달에 얼마씩 돈을 집어넣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란우산 공제금 신청 건수도 최근에 계속해서 증가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금액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 중에서도 자영업 관련해서 컨설팅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참고로 KDI 등에서 자영업 경영난의 요인 분석 등에 대한 논문도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돈을 쓰셔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경영 컨설팅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음식점 등의 자영업,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영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영업은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전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자영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자영업이라고 하고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뭘 파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마케팅을 굉장히 잘해서 큰 소득을 올리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다만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를 얘기를 드려보면은, 자영업이라고 생각하는 아까 4개 업종,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이런 부분들은 포화 상태가 된 지 꽤 됐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부터 어려워졌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상승하면서 어려워진 것도 맞지만 사실 코로나 시기 이전에도 실제 조사에 따르면요, 2010년대부터 자영업 관련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있었다라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전에도 계속해서 자영업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대출을 받으시면서 버텼는데,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버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 영업이익이라는 부분도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은 본인의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돈을 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러니까 거의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하는 일종의 임금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나마 수익성을 좋게 하는 게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주류 판매였죠. 근데 이것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회식 문화도 많이 바뀌고요. 그리고 음주 트렌드도 변경이 돼서 혼수라는 경우가 많죠. 혼수라는 경우도 많고, 또 실제로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서 외식을 잘 하지 않는 이런 풍조까지 겹치면서 경기도 침체돼서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지옥 같은 시절이 펼쳐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려고 자동 서빙 로봇이나 조리 로봇 같은 것도 많이 개발되고 보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자영업은 구조 자체가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죠. 그래서 인건비 부담도 큰 편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아서 수익성이 낮은 데다가 인건비 부담도 크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투자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판단할 때 항상 고민하는 게, 사업은 진입장벽이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진입장벽을 잘 세워놨는가가 투자할 때 판단 요소가 되고 고려 요소가 많이 되는데요. 근데 자영업은 너무나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반대 구조죠. 옆에 치킨집을 차렸다고 해서 조금 다른 치킨집을 또 차릴 수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규 진입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같은 업종에서 차별화를 하려면 훨씬 더 노하우나 역량 같은 게 뛰어나야 되는데, 잘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영업을 유지를 하겠지만 이제 신규 진입자가 이러한 노하우나 역량을 따라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신규로 지금 자영업을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런 문제점들을 정부에서 인식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캠코라고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채무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법원에서 회생이나 파산 절차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점포를 철수할 때 보통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말씀드리면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은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쓰게 되잖아요. 근데 나갈 때는 이걸 철거하고 원상회복이라고 하죠. 원상회복을 해서 건물주에게 돌려주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철거비가 부담이 돼서 잘 폐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 버는 분들은 건물주랑 자영업 컨설팅 해주는 프랜차이즈 회사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영업이 신규 진입자분들, 그러니까 조기 폐업률을 보면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4대 업종 있죠? 4대 업종 중에 음식 숙박점업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에 폐업할 확률이 33%입니다. 원래 상가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2년이잖아요. 보통 2년을 하는데, 그리고 갱신을 가능해서 10년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감안했을 때 인테리어비를 쓰고 돈도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죠. 대출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1년 내에 폐업을 하는 게 33% 정도라는 수준이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게 확실하죠.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였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회사에 나와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려고 하실 때 회사원이 답답하고, 요즘에 그런 거 많죠. 뭔가 내 사업을 해야지 잘 될 수 있고, 또 물론 맞아요.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맞는 말인데,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려고 회사를 그만두는 걸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게 자영업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할 것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하고, 저는 사실 다른 어떤 자영업 말고 다른 유의 사업을 하는 거를 보통은 권하는 편이에요. 특히 자기가 쌓아왔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업종이면 더 좋고, 이 자영업 자체가 높은 수익성을 올리는 사업이 아닌데다가 특히 사람은 항상 오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나는 남들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뭐 100개 중에 95개가 폐업하는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남들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특히 자영업 시작하신 분들 중에. 그런 통계를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낙관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자영업의 경우에는 사실 10대, 20대 때부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잘할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인 회사원을 하다가 그쪽에 역량이 쌓여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영업을 시작하는데 잘 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1년 안에 폐업할 확률도 33%가 된다고 했는데, 내가 나머지, 그러니까 100명 중에 95명이 실패하고 5명이 성공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내가 5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객관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95명보다 확실히 내가 이 자영업 분야에서 뛰어나다는 확신, 예를 들면 마케팅 능력이라던가 요리 능력이라던가 직원을 관리하는 능력이라던가,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발로 뛰고 싶다라고 하면 발로 뛰는 능력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능력을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래서 사업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자신감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영업보다는 내가 원래 처음부터 어느 정도 업종이나 업무를 고려할 때 사업하기에 어느 정도 적합한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어떤 탐구가 필요하고, 20대 초반에는 저는 이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익히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사업을 나중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에 적합한 어떤 필요한 역량들이 뭘까,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경험도 해보면서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러니까 남들 모두가 자영업을 하고 싶어 하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거기에서는 콩고물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빈틈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시행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필요하고, 여기에다가 더 필요한 거는 운까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나마 운의 요소를 줄이려면은 역량을 쌓아놓는 게 중요한데, 이 역량이 쌓여있지 않은 채로 그냥 근거 없는 낙관이랄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잘 될 거야, 난 남들과 다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영업을 쉽게 보고 시작을 한다면은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익성 자체도 안 좋을 뿐더러 워라밸이나 근무 강도도 자영업의 경우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혹시 자영업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 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운도 따라야 된다는 리스크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좋고, 최근에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관련해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부분도 혹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